분홍색 구름바다가 온 산을 뒤덮고 산자락의 실루엣 너머 붉은 해가 아침을 연다. 가을산에 별처럼 뿌려진 억새가 금빛으로 물들면 시샘하듯 한 줄기 안개가 언덕 너머 나를 감싸온다.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달린 나는 4시간 만에 울주에 도착했다. 나의 울주 여행은 영남 알프스를 따라 시작됐다. 연이어 늘어선 1000m가 넘는 7개의 산들이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간월산과 신불산 사이의 고개인 간월체. 영남 알프스 등산의 중심점인 이곳은 근처까지 차를 이용할 수 있어 주말이면 등산객으로 넘쳐나는 곳이다. 영남 알프스의 가을 풍경을 대표하는 억새. 10월 중순이 절정이라 내가 찾은 9월 말에는 아직 덜 피어 있었다. 하지만 10만여 평의 공간에 별처럼 뿌려진 억새의 금빛 물결, 가슴이 탁 트였다. 신불산 너머에 있다는 60만 평의 억새 평원을 보기 위해 산을 올랐다. 정상에 가까이 갈수록 구름과 안개는 짙어지고 시정은 불과 약 20m. 그저 앞사람만 보고 갈 뿐이다. 약 50분 만에 도착한 신불산 정상. 구름과 안개에 갇힌 탓에 여기가 1000m가 넘는 높은 산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뭔 날이야? 토요일이가? 금요일. 금요일 너나? 하나, 둘, 토요일. 자, 그다음 다음 이저 안개 낀 산은 거의 와본 적이 없는데 실제 그 안개 낀 모습 보니까 조금 환상적이라 할까, 좀 이국적이라 할까 그런 맛까지 있는 것 같네요. 신불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영축산으로 이어지는 60만 평의 억새 평원이 시작된다. 안개 속에 마주하는 억새. 광활한 평원을 감도는 세찬 바람소리에 맞춰 안개를 몸에 두른 억새가 은빛 파도를 만든다. 신비로운 풍경이다.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영남 알프스의 일출을 보려고 간월산에 올랐다. 오늘따라 운 좋게도 예쁜 운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영남 알프스라는 캔버스에 구름과 햇빛이 빚어내는 파스텔톤 수채화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짙은 구름 바다를 헤치며 떠오르는 해. 산너울의 실루엣 너머 붉게 물든 하늘. 대자연의 서사시가 눈앞에 펼쳐진다. 보기 드문 장관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의 손길이 바쁘다. 이 간월제 운해가 참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여기가 운해가 여기하고 오도산하고 경남 쪽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운해가 끼는 곳인데 오도산하고는 달라가지고 간월제가 좀 보기 힘든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보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구름 바다를 배경으로 간월산 자락에 늘어선 억새가 아침 햇살에 하늘거린다. 운해와 일출 그리고 반짝이는 억새. 간월산의 가을 아침은 너무나 행복하다. 산길을 따라 내려간 숲속에서 만난 파래소 폭포. 높이가 15m 정도인 아담한 폭포다. 하지만 푸른 연못은 수심이 깊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와 연못의 맑은 물이 어우러져 등산객의 피로를 풀어준다. 폭포를 즐기는 방법도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을이 스며드는 폭포의 풍경이 내내 발길을 붙잡았다. 영남 알프스의 산자락을 머리에 인 성남사. 신라 헌덕왕 때인 824년에 창건된 이 절은 곳곳에 천년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탑도 무너진 신라시대 15층 석탑의 석재를 모아 재건축한 것이다. 보물로 지정된 이 부도는 이 절을 창건한 도의국사의 사리탑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남사는 비구니 도량이다. 걸을 때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비구니 스님들. 그래서 그런지 모든 곳이 정갈하며 참 곱다는 생각이 들었다.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저도 느끼지만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이 자연이 주는 그런 무언의 슬법, 그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 말기에 만들어진 수조에 담긴 맑고 차가운 성남사의 약수. 머리까지 시원해졌다. 산골 마을 들판에도 이미 가을은 노랗게 내려앉아 있었다. 영남 알프스의 산자락을 끼고 소를 키우는 목장이 여럿 있다. 이 목장은 국내에선 보기 드물게 젖소를 방목하는 곳이다. (15만) 평의 넓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젖소와 한우들. 그저 평화로운 풍경이다. 건강한 최상으로 뛸 땐 뛰고 소들이 굴리고 뛰고 앉아 쉬고 하니까 동물 복지를 요즘 많이 따지는데 이게 바로 동물 복지거든.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울주군의 언양 봉개 불고기도 청정한 영남 알프스의 선물인 셈이다. 울산 태화강의 최상류인 대곡천, 영남 알프스의 맑은 물이 내를 이룬 곳이다. 휘휘 돌아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면 물길을 막아선 암벽을 만난다. 방구대다. 이곳에 국보인 암각화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불어난 물에 잠겨 그 모습을 볼 순 없었다. 암각화에 실물 모형이 있다는 전시관을 찾았다. 가로 10m, 세로 3m 크기의 벽면에 선사시대 사람들이 새긴 동물과 그들의 생활 모습 등 296점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300여 점, 그러니까 296점의 그림 중에 고래가 58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사람이라면은 고래를 해체하는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고래를 해체할 때 사람이 고래 등 위에 올라가서 해체를 하거든요. 생동감 있고 정교하게 표현된 59개의 고래 그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도감인 셈이다. (1986년) 포경이 금지될 때까지 고래잡이로 번성했던 장생포항. 지금은 인근 석유화학단지의 배후항으로 명맥을 유지할 뿐이다. 현재 어선은 7척에 불과하다. 우연히 인근 바다에서 잡은 참가자미를 화로차에 싣는 어부를 만났다. 연중 잡힌다는 참가자미가 지금은 장생포의 대표 어종이다. 포경 금지 이전 장생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기는 고래를 갖다가 전문을 해가지고 그 생활을 갖다 하기 때문에 고래부를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에 그 고래 말이지 한참 많이 그 서식이 될 적에는 저러면 개도 1,000원짜리 물고 다니는 그 정도로 이 황금도로 장생포 도로가 그랬는데 지금 고래를 못 잡아하니까네 진짜 이거 말이 아니게 이거 막 그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고래와 사람들로 북적이던 장생포의 중심도로. 지금은 드문드문 보이는 고래고기 음식점들이 장생포의 과거를 추억하게 해준다. 거리 한켠에 전시된 포경상. 만선의 깃발이 장생포 하늘에 나부끼는 모습은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1957년) 경북 영덕의 한 옹기 장인이 이주해 온 후부터 형성된 국내 최대의 옹기 마을. 현재 약 40가구가 옹기를 만들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옹기를 빚는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다. 떡가래 같은 찰흙을 주물러 외벽을 쌓고 방망이로 두드리고 늘려서 모양을 잡아가는 과정이 반복된다. 저렇게 해서 커다란 옹기가 만들어진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옹기가 여기가 최고라고요. 이곳에서 옹기를 만든 지 40년이 넘는다는 장인. 이 마을 역사의 산 증인이다. 여기가 이제 팔로가 가깝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업이 성황이 됐죠. 그래서 우리 영덕에서 전부 이주를 이쪽으로 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이 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약 한 200세대가 우리가 여기서 업을 종사하면서 옹기에 대한 전성기를 이루었지. 이 마을에서 생산된 옹기는 현재 국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옹기를 굽기 위해서는 1200도가 넘는 온도의 불이 필요하다. 이글거리는 불꽃 너머
녹아내릴 듯한 온기가 서 있다. 약 10일간 가마에 불을 지핀다고 한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 가마 옆으로 난 30개의 창에 불을 지피는 것이 옹기를 굽는 마지막 과정이다. 옹기의 품질이 여기서 결정된다. 처음에 이제 온기가 살 녹으면 가장 약해요. 그리고 그만큼까지 불이 안 가게끔 알맞게 불 떼고 식혀줍니다. 식혀주고 달구어주고 식혀주고 달구어 반복하면 온기가 흙에서 돌로 되는 과정을 이제 그게 우리가 왜냐하면 소성이라 하지요.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따라 발길을 옮겼다. 공업용 저수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이곳에 가을맞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한참이었다. 되게 좋네요. 이게 가을 밤에 이제 여자친구랑 함께 분위기도 있고 사람들도 다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가끔씩 자주는 못해도 가끔씩 이런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을밤을 밝히는 화려한 불꽃 속에 여행의 피로가 풀렸다.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새벽 5시 반. 일출을 보기 위해 달려간 간절곶. 예쁜 등대가 서 있는 이곳은 동해안에서 맨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뭉게구름 속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 마냥 설레었다. 간절곶 앞 잔디밭은 조각공원이 조성돼 있다. 천천히 산책하며 즐기는 아침바다. 무척이나 상쾌하다. 등대 앞에 소망 우체통이 있다. 실제로 매일 우편물을 수거하는 이 우체통 안에 무료 엽서가 비치돼 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바다를 보고 문득 떠오른 그리운 사람에게로 안부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바닷가 와서 바다를 쳐다보면 자꾸 엄마 생각이 나서 매번 같이 간다고 약속해놓고 한 번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을거지가 끝나면 이번에는 모시고 다니겠다고 그렇게 썼어요.
간절 곳에 묻어놓은 간절한 소망이 아침 바다에 어린다. 간절 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진화 해수욕장이 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명선도 앞에서부터 1km에 걸친 모래 해변이 300m의 너비로 펼쳐진 곳이다. 보기 드문 해수욕장에서의 낚시. 고운 모래 해변을 면한 푸른 동해바다를 향해 은빛 낚시줄이 하늘을 가른다. 안녕하세요. 뭘 잡으시는 거예요? 이곳 해변에선 요즘 금계가 한창이란다. 여기 오시니까 어떠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평소에 바다에 바람도 많이 치고. 진화 해변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곳. 해송 숲을 지나 만나는 대왕암. 나의 마지막 여행지이다. 경주에 있는 문무왕 수중릉과 유사한 바닷가 암초 군락이 이름도 똑같은 대왕암이다. 경주의 대왕암과 다른 점은 문무왕이 아니라 문무왕의 왕비가 호국의 용이 되기 위해 이곳에 묻혔다는 점이다. (1300년의) 전설을 뒤로하고 바위 끝에 오르면 드넓은 동해바다가 발 아래 펼쳐진다. 동해의 세찬 바람소리는 내 귓가에 감돌고 가을바다의 금빛 물결은 신압으로 내 마음에 스며든다.